수백조 자산의 미국 부동산 기업이 월세를 노리고 한국으로 오니까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정부가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개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고 있다. 근데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지금 탄핵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사업에서 가장 큰 게 뭐다? 정치 정책 리스크다. 그거를 이제 새롭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아직도 눈이 다 안 나와가지고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 유색 안경을 끼고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를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수백조 자산의 미국 부동산 기업이 월세를 노리고 한국으로 오니까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 기사를 보면은 수백조 자산,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그 야마가 너무 세가지고, 수백조 자산의 미국 부동산 기업들이 한국 주택시장의 월세를 노린다. 요게 이데일리 기사고요. 그리고 한국 민간 주택 임대 월세 거래 늘면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자본 여력이 되는 미국 부동산의 이런 공룡들이 연달아 한국에 진출하겠다 혹은 진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9월에도 그 모건 스탠리에서 강동구에 주택 임대 사업을 진출을 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랑 같이 합작으로 이제 했고요. 부동산 투자업계도 새로운 수익 모델에 뭐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행사들은 주로 분양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운영 임대업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외국계 회사들은 거꾸로 임대업 운영단에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행을 전방 밸류체인이라고 하고, 운영을 이제 후방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선진국으로 갈수록 후방 밸류체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발을 다 끝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봤었던 거는, 전방 밸류체인의 시대는 좀 거의 끝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7, 80년대 막 집을 많이 지을 때는 전방 밸류체인이니까 이때는 건설주가 엔비디아죠. 이제 GS건설이 GBD야, 현대건설은 현비디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근데 후방 밸류체인은 뒤쪽에 운영관리업으로 갔을 때는 뒤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드러운 그런 연착륙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를 노리고 외국 기업이 오고 있다.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약 89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JLL이죠. 여기는 존스라 라살이라는 뭐 그런 데인데, 이 JLL에서 한국의 하이엔드급 그런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공급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하이엔드급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이니까 뭐 한 월세가 뭐 한 500만 원 이상이겠죠. 이제 월세 한 500만 원 이상인 그런 주택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월세 500만 원이면은 연세 6천만 원이고, 연세 6천만 원을 이제 5%로 나누면은 10한 4억 정도 되는 거고, 13, 4억 정도 되는 거를 2.5배를 곱하면은 이제 매매가 기준 30억 정도 아파트 되는 거니까, 정말 고가 이런 하이엔드급 그런 주택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JLL은 1978년, 나하고 동갑이네, 설립돼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30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가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개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고 있다. 근데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지금 탄핵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사업에서 가장 큰 게 뭐다? 정치 정책 리스크다. 그거를 이제 새롭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내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그것도 하이엔드로 공급하기도 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하이엔드 마켓이 현재는 초고급 아파트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의 미스매치가 조금 있거든요. 일반 하이엔드 초고급 마켓이랑 그 수요층이랑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들으면서 되게 그냥 머리 좋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모건 스탠리도, 그 다음에 영국계 부동산 투자사 M&G 리얼 에스테이트 역시 국내 임대주택 투자를 좀 늘리거든요. 이제 모건 스탠리는 9월에 강동구에 그 SL 플랫폼이랑 같이 이제 서울에 그 복합 건물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실제 9월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 임대주택 투자했고 해외 콘선들이 주거 시장에 눈독 들이고 있다. 이게 9월 기사고 지금 12월이니까 이게 더 많아졌죠. 9월 기사를 다시 인용해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최근 그래비티 자산운용이라는 데에 그 펀드를 교보자산 그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펀드를 통해서 교보자산 신탁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에 복합 건물을 200억에 인수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에요. 200억짜리 건물이면은 이제 몇십 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닌데 여기 모건이 97.5%고 이제 나머지는 SL 플랫폼이 2.5%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고 그 건물이 이제 한 동짜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물이고요. 지금 여러 기업 임대주택들이 많이 다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 기업 임대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요, 무주택 가구 비중이 51.7%로 전국 최고이고요. 유주택이 48%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도쿄 수준의, 그리고 거의 뉴욕 수준에 필적하는 무주택 가구율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가구율의 전 세계 최저가 뉴욕인데 거의 40% 초반이거든요. 42, 3%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도 무주택률이 올만큼 왔어요. 진짜 거의 다 왔어. 앞으로는 이 무주택률이 좀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좀 더 올라가긴 할 건데 유주택률이 40% 후반이니까 이제 사실 올만큼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1인 가구의 그 주택 소유율은 31.3%니까 무주택률이 69%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약 70%가 무주택입니다. 근데 그 1인 가구들 중에서 이제 소득이 쭉 있겠죠.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소득도 소득 1, 2, 3, 4, 5분위 가구로 생각하고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1인 가구 수가 한국에 무려 750만 가구고요. 그리고 2인 가구도 630만 가구거든요. 2인 가구의 무주택률은 그거보다는 좀 더 훨씬 차이가 나가지고 2인 가구는 주택 소유율이 6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2명 살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비중이 훨씬 많은데 혼자 사는 경우에는 거의 무주택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장을 장악을 하러 온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의 이런 하이엔드 월세 마켓이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은 혼자 살기에 아파트는 방도 3개고 25평을 고르면 방도 3개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썩 그렇게 혼자 거주하기 좋은 그런 포맷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메니티랑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게 필요한데 그런 걸 직접 짓고 운영하고 이럴 생각인가 봐요. 잘 보시면은 외국이 또 오는 이유가 이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바뀌는 문화들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부터는 명목으로 3.8%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4%에서 3.8로 내려가고 매년 내려갈 겁니다. 명목 성장으로요. 근데 외환으로 환율로만 올해도 환율로 한 마이너스 4%가 났는데 뭐 평균적으로는 1년에 뭐 한 3% 정도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공격적인 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요,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이 된 겁니다. 1%대 미만 성장 국가가 된 거예요, 실질로. 그러니까는 뭐 실질로는 말할 것도 없고 명목으로도 1% 성장 국가 된 겁니다, 달러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런 초저 성장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전세 끼고 사고 부동산의 상승을 기대한다는 게 초저 성장인 상황에서 그게 기대값이 작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목돈을 박아놓느니 목돈을 그냥 다른 나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이런 2040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와 부동산 전세에서부터 거꾸로 월세화를 추구하면서요. 월세화를 추구하면서 그다음에 해외 투자를 이제 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아졌다 생각하거든요. 뭐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해외 주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동산은 안정하고 주식은 막 불안한데 어떻게 그걸 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달러 표시 기준으로 1%도 성장 안 하는 국가에 목돈을 두기보다는 계속 해외로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주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아마 그냥 추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 가구들 중에서도 고소득 가구들이 있을 건데 이들은 나중에 뭐 집을 사기보다는 그냥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은 이렇게 가고 달러의 성장률은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이쪽으로 자산을 넣어가지고 월세 상승분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한국도 이런 월세 시장에 그 고가 월세 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현재 고가 월세 시장은 거의 아파트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노려가지고 좀 하이엔드 월세 시장 잡겠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위 코인 하시는 분들이 그 워너비 주택 중에 하나가 강남 아파트 아니면 트리마제인데, 이런 트리마제들이 소형평이 많아가지고 혼자 살기 좋고 밥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망 좋고 여러 가지 점에서 되게 선호가 높거든요.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고 막 골프 타석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길고 실제 가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택이랑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25평, 34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 대단지는 1인 가구들의 그런 주거 생활 패턴을 잘 담지 못하고 이제 이런 거를 그래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후방 밸류 체인으로 오는 거가 이제 이런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런 게 오면은 뭐 월세 시장에 뭐 난리가 나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하시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표를 간단히 봐보세요. 22년 말 기준 2272만 가구가 있고요. 한국에 무주택 1027만 가구가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공공이랑 민간임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민간임대는 개인과 법인임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인임대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마켓을 지금 크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법인임대는 좀 하이엔드 마켓화 하려는 게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 가구인 경우에는 넘어가고 2주택, 3주택이신 분들 경우에는 2주택과 3주택이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임대 시장이 어쨌든 법인 임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이엔드 마켓을 저쪽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하이엔드 마켓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내가 하이엔드 주택을 임대를 놓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수요가 절로 좀 빠져나가면서 여러 다주택을 운용하는 포지션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과거 한국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 책이긴 한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11년부터 2019년 말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기업형 임대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들이 오면은 또 어떤 정책과 전략을 쓸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그림도 이때부터 다 나왔던 그림인데, 지금 여러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이걸 임대로 돌리는 게 정말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도심에 통근통하기 유리한 지역의 1인 가구들, 구매력이 있는 가구들 대상으로 임대 시장을 어쨌든 기업들이 좀 장악하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쪽에 임차료 인상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그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2인 가구 이상의 수요 부족이 나타나는 게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의 결국에는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 시장도 달라지는 건데, 그 변곡점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많이 하는 거를 결코 허투루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해외 주식하고 코인에서 돈 벌면 우리나라 집을 사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는 것도 이런 34평 방 3개짜리 나 혼자 살 건데 그런 집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맞는 그런 주택 공급이 되게 필요한 시기고, 관성적으로 그냥 아파트 때려 지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